네, 안녕하세요. 순쌤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슬람의 사회와 문화를 보면서 이슬람 세계 확장, 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서아시아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서아시아의 마지막 챕터고요. 그 중에 하나였던 이제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도 등장할 거고요. 지금 대주제 3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대주제 5, 제1차 세계대전에도 등장을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길게 등장했던 이슬람 제국의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유럽과 이제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요충지인 터키 지역입니다. 예, 터키 지역에서 있었던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튀르크 계통이었고요.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건국을 합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소아시아라고도 하고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로 따지면 현재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키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3세기 말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발전 사항을 보시면 13세기 말 14세기 후반에 발칸반도를 장악을 하고 우리 그 오스만 말고 이제 셀주크 티크 할 때 술탄 얘기 들었었죠. 정치적 지도자인 이제 술탄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제국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메트 2세에 들어와서 메메트 2세라는 술탄 잘 기억해 주시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우리 여러분 현재 터키의 수도 이름이죠. 이스탄불로 바꾸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1453년인데요. 잠깐 여러분들 참고로 가져가자면 1453년은요. 같은 해에 서유럽에서는 백년 전쟁이 종결됩니다. 종결돼요. 그래서 백년 전쟁이라고 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인데요. 100년 동안 이루어졌다 해서 백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1453년을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중세의 끝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53년 연보를 웬만하면 쌤 기억하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5세기에 메메트 2세가 등장을 하고 똑같이 그 이후에 셀림 1세가 15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을 합니다. 맘루크 왕조를 정복을 하는데요. 이집트가 세계사적으로 한 5번 정도 나와요. 대부분 다 정복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카와 메디나까지 장악을 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 역할을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토대를 바탕으로 가장 최전성기를 달렸던 게 바로 슐레이만 1세가 되겠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일으켰고요. 술레이만 1세는 메메트 2세, 셀림 1세에 이어서 16세기에 등장했던 술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까지 쭉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유럽에 영향력을 끼치고 동쪽 지중해를 장악을 하다 보니 지중해 교역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연합함대를 무찔러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는 등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게 바로 이 술레이만 1세 때였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성장이 있으면 반대로 쇠퇴도 있겠죠. 지중해를 장악을 합니다. 지중해 여기 무역을 장악을 하는데 장악을 하면 그러면 이 서유럽은 반대로 역으로 서유럽은 원래 지중해에서 무역을 전개했던 나라였는데 지중해를 이제 오스만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반대편 서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신항로 개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항로 개척을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만 있었던 그 무역의 형태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까지 뻗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중해 영향력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도 이 발칸반도 앞에 있었던 레판토 해전에서 네, 그 에스파냐 군대와 싸웠는데 져요. 16세기 후반에 지면서 그리고 점점 그러면서 영향력이 쇠퇴해 가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빈을 공격을 했던 거를 실패를 하게 되면서 헝가리 지역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쇠퇴하고 즉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만 이제 차지를 하면서 대신에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 위치에서 오스만 제국이 20세기까지 쭉 영향력을 이어나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 우리 저번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쿠란을 중심으로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술탄을 중심으로 한다. 술탄이 군대를 바탕으로 대부분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제도였던 뭐 티마르, 네브시름의 예니체리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밀레트까지 구성을 합니다. 밀레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지야라는 세금만 내면 그들의 그 신앙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개척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믿고 있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종교를 이제 그리스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교들을 믿더라도 지지야만 내면 그들의 신앙을 인정을 해줌으로써 우리 그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공존, 이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공존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자세하게 살펴를 보면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도 도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를 한다고 하지만 촌락에 거주하는 기병한테 징세권을 주고 대신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우리는 티마르 제도라고 합니다. 티마르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크리스트교 청소년을 징발해서 데리고 와서 그 술탄의 군대로 키우는 제도를 우리는 데브시름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이제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내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는 것이 바로 예니체리입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지야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밀레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사회를 이룩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료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정복자 술탄은 보스니아 프란치스코의 신자를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리고 그들에게 누려왔던 권리가 계속 들어간다라고 권리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요게 바로 이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공존시키도록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 중에 경제를 살펴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다라고 얘기했죠. 가장 큰
중점은 요겁니다. 동서교육의 요충지. 그러면서 상업도시로서의 이스탄불도 번성하게 되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었던 비잔티움 문화를 계승을 하면서도 자신들만의 튀르크 문화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융합 얘기했었죠. 동서문화 융합. 그래서 그 비잔티움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비잔티움 양식을 도입한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있는 블루 모스크, 그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돔이나 첨탑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문화 그대로 있지요. 그러면서 비잔티움 양식을 도입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문학이나 미술에서 페르시아 전통을 계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슬람의 문화였던 실용적인 학문들이 크게 발달하는 모습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 오스만 제국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티무르 왕조라는 건 이제 오스만 제국이 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우리 서아시아 지역에 잠시 머물렀던 왕조가 이제 티무르 왕조와 옆에 있는 사파비 왕조인데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에는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얘기했죠. 칭기즈칸의 후예라는 거는 몽골족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티무르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14세기에 건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제국을 건설을 하지만 티무르가 죽고 난 다음에 우즈베크인에게 멸망 16세기에 바로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왕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서무역 독점이라는 건 당연히 그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등장하는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수도였던 사마르칸트가 번영을 합니다. 사마르칸트가 번영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 문화들,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중국 같은 여러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던 모습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메모를 잠깐만 한다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서도 오스만 제국이랑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스만을 압박하기도 해요. 오스만을 압박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앙카라 전투였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티무르가 병사했다는데, 티무르는 그 오스만 제국이랑 계속 대립을 한 게 아니라 이쪽 명나라를 원정 중에 사망하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1405년이에 즉 앙카라 전투 끝나고 얼마 못 가서 사망을 하는 모습도 보였었다 정도만 티무르 왕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란 지역에 있었던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에는 티무르 왕조 물러나고 나서 등장했던 왕조였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스마일 1세가 16세기, 우리 아까 살펴봤었던 것처럼 16세기에 이제 이스마일 1세가 티무르 왕조를 건국을 합니다. 즉 사파비 왕조 끝나고 나서 티무르 왕조 끝나고 나서 이어서 건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민족 의식이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민족 국가라고 얘기하면 약간 페르시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였던 샤라는 칭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 가장 특징인 거 우리 대부분이 순위파였지만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였다. 그래서 무굴 제국 또는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오스만 제국과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파비 왕조는 아바스 1세, 우리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아바스 왕조도 있었지만 그거와 차이를 아바스 1세라는 왕이 전성기였고요. 이스파한이라는 수도로 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바그다드도 수복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18세기에 들어서 아프간족이 침입으로 쇠퇴하고 멸망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봤었던 뭐 티무르 왕조의 사마르칸트의 수도,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의 이스파한 수도 정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사료를 통해서 살펴볼 거는요. 이스파한이라는 거는 사파비 왕조의 수도였죠. 크리스트교, 유대교, 이슬람교, 조로아스교 등 온갖 종교를 믿는 주민이 있다. 그리고 세계각지 상인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중상주의 정책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은 오스만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오스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오스만 제국이 있는데 가운데 오른쪽에 그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뭐 티무르라든지 그다음에 사파비 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황제들 있었죠. 황제들 얘기하면서 메메트 2세, 그다음에 뭐 셀림 1세, 이들은 15세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16세기에 들어서 최전성기였던 술레이만 1세, 술레이만 1세 등 여러 가지 황제 그 술탄들의 정책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제도들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티마르 제도, 그다음에 데부시르메, 예니체리, 그다음에 밀레트 이런 이들만의 제도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오스만 제국은 15세기를 시작을 해서 거의 20세기까지 갔던 큰 이슬람 제국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오른쪽에 있었던 나라들 티무르 제국, 그다음에 티무르 왕조 뭐 사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티무르 같은 경우에는 뭐 티무르라는 사람들 그 가장 큰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 인도가 아니죠. 그 몽골의 후예라고 자처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였다. 그리고 각 국가들의 그 사마르칸트라든지 이스파한이라든지 그들의 이제 수도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이제 서아시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아시아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서아시아에 넘어서 이제 인도 쪽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도에는 어떤 종교들, 우리 인도 같은 경우에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힌두교도 있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국가들,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